재난 문제가 계속 오면은 영상이 끊겨서 짜증나네요. 아무튼 자,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법적 세계관. 자, 데카르트랑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자, 이분이 데카르트고 이분이 베이컨이에요. 자, 데카르트나 베이컨 등은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질로 구분하였습니다. 정신과 물질로 구분했대. 자,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은 정신 혹은 영혼이 없는 단순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자, 정신이 있고 소울이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는 자연을 나눈 거야. 두 개로. 그래서 소울이 있는 인간, 영혼이 있는 인간은 이러한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여기 자연관에서는 자연의 땡땡땡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아까 또 말했던 거야. 자연을 인간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적 가치. 자, 도구랑 비슷한 말, 수단적 가치. 어떤 걸 수단으로 이용한다 했죠? 자연을 우리 인간을 위한 도구,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익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연의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는 게 바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평가를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저 긍정적인 평가는 뭐겠어? 이러한 자연을 개발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인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졌죠. 어쨌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은 파괴되고 개발되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할 수 있었고 뭐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어쨌든 좋은 점이에요. 이거는 좋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좀 크죠. 볼게. 자연을 함부로 사용해서 막 훼손했죠. 그래서 심각한 뭐를 초래했습니까? 환경 문제를 초래했죠.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했죠. 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용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이거잖아. 우리 대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게 뭐야? 석회석 노천탄광입니다. 석회석을 캔 자리야. 원래 여기는 뭐였겠니? 하나의 푸르른 자연이었겠지. 근데 그 석회석,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석회석을 캤거든? 그래서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지. 훼손시켜 놓은 거지. 이게 대표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을 따른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모습이에요. 결과물이에요. 그런 인간중심 자연관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럼 두 번째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의미가 뭐냐?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야. 아까 구분된다 했지. 근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속해 있다고. 생태계 속에서. 오케이? 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볼게. 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아까랑 다르게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입니다. 나누지 않고.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일분법적? 아닙니다.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을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런 자연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로 어떠한 가치를 강조하냐? 아까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수단적 도구적 가치를 중시했죠. 하지만 여기는 자연 그 자체로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적 가치냐? 내재적 가치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 중요해. 내재적 가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을 수단과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지만 그 사람 한 명의 그 사람 자체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렇게 내재적 가치를 강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보편여고 선생님들이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어떤 수단이나 목적으로 생각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이 사회의 중요한 이론 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체로 바라보고 교육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계속 다양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선생님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쵸? 뭐 선생님은 뭐 영상 찍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줌이라든가 어떤 미팅이라든가 어쨌든 막 쌍방향으로 수업하고 또는 뭐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얘들아, 저 선생님은 뭐 별로 경력이 안 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경력이 많은 분들이야. 그리고 그 경력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직접 보고 하는 수업이 익숙해진 분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돈도 더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되게 어색하지만.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뭐 눈치 봐서일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잘하고 좀 더 그 지식을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겠지?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게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이런 자연관의 의의는 무엇일까? 의미는 무엇일까? 자, 볼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오늘날의 아까 그 자연관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죠. 이때 이 자연관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만 환경 파괴하자, 그만 개발하자,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게 의의입니다. 그 다음, 근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 이러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인간과 동등하게 보고 자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조금 비현실적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며. 그치? 하나를 이루는 일부야. 그럼 우리 자연을 건들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자연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막말로 지금 이 PPT 이런 전기 이런 것도 다 자연 속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건데 그럼 그런 것도 개입하지 말까? 비현실적이죠. 어쨌든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관 2개를 보았고 다음 하나의 활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뒤에 10쪽을 봐주세요. 자, 10쪽을 보면은 4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 속에 반영된 인간들의 자연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러분은 일시정지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풀어주세요. 편집점이겠죠? 네, 풀어주세요. 네, 다 풀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어떤 자연관이 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아랄레라는 곳이 있어요. 아랄레. 저기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유럽 옆에 러시아가 있죠. 유럽, 러시아 밑에쯤에 중앙아시아라고 있거든.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했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아랄레라고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는 이 정도의 크기가 보여주고 있어. 근데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어때? 별로 남지가 않았지. 벌써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일단 읽어볼게. 자, 중앙아시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위치한 아랄레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습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야. 하지만 호수로 유입되는 강물을 밀농사와 목화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호수가 말라가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원래 호수에서 90% 이상의 물이 사라지고 거의 사막으로 변하였다. 인간이 밀농사와 목화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로 사용했대. 환경을 개발한 거죠. 그쵸? 벌써 느낌이 와야 돼. 그 결과 아랄레에서는 철갑상어와 유럽 잉어 등 16개의 어종이 사라졌으며 식수 오염을 물론 먼지 폭풍과 소금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자, 이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자, 여기에 발현된 자연관은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운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인간 중심 자연관이 배웠죠. 자연을 수단으로 봐왔고 개발한 결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풀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자, 읽어볼게요, 일단. 자, 미국 전역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굉장히 건조 지형 또는 화산 지형이 굉장히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조 지형 나중에 배울 거예요. 되게 특이한 지형들이 많아. 광대하고. 그런 되게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자, 이렇게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포함해 약 6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국립공원은 나라에서 어떠한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그런 공원을 말합니다. 자,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나도 자연현상이 일어난 불일 경우 웬만해서는 인간이 나서서 끄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가 개입되어 있니? 어떤 환경을 우리 인간이 감의 입장에서 막 개발하고 이용해? 아니지. 일부라고 보고 그대로 개입하지 않고 냅두고 있죠. 자, 바로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겠죠.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뭐가 돼 있냐? 자, 열대과일 파메 열매에서 얻는 식물성 기름은 파묘입니다. 기름 인이겠지. 파묘는 립스틱부터 치약, 도넛, 초콜릿바까지 수천 가지의 제품의 원료로 이용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용되지. 여기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사용하는 거잖아. 립스틱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은. 자, 파묘의 최대 생산지는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열대지방에 있는. 자, 원시림에 불을 놓아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유 농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여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자, 그 팜유 공장이 그 팜유 나무를 이용해 갖고 이러한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이윤을 얻고 있지. 인간에게 이득을 얻고 있지. 자연을 통해서. 뭐겠니? 바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 드러나 있죠. 오케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자연관이 있는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살짝.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벌써 느낌이 오지?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이다.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이다.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의 부족이다.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의 삶에 거미줄을 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사람이 땅을 파헤치는 것은 곧 그를 자신의 삶도 파헤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게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루시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뭐가 드러나 있니?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죠. 이 글 속에는. 자, 꼭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글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때? 인간은 하나이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다. 자연을 건드면 인간에게 오히려 돌아온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거미줄 속의 하나일 뿐이다. 어때? 인간과 자연을 하나라고 보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늘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 원래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프린트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첫 번째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간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뭐 자연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연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자연을 바라봐야 될까? 또 자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여러분 교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지내세요. 바이바이.